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백신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 펜스 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백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가능한 많은 양의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빠르면 내년 2월 처음으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정부는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죠. 바로 최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7개 나라의 외교차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백신 보급을 논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종건 차관은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원칙과 방식을 소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뒤처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공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억측이 계속되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월에서 3월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차례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FDA 승인과 임상시험이 지연되면서 내년 초 접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미국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각각 1,000만 명분을 확보하는 등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가 영국과 미국에 비해 늦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빠른 백신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시간을 줄였더라도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이 1년 만에 끝났다는 점은 안전성에서 우려가 된다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확보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섣불리 들여오기에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22일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백신 확보가 다소 늦어진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가 먼저 접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번 해 초 우리나라가 먼저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었고 그 후에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한국보다 늦은 시점에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에서는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당장 못하냐는 논리는 지난 3월 다른 나라보다 빨랐던 한국의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일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생산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중국도 막바지 임상시험을 마치고 조만간 백신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백신 생산에 돌입하면서 백신을 확보하려는 나라와 자국의 백신을 서둘러 수출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가들이 맞물려 현재 전 세계는 본격적인 백신 외교 전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사실 세계 각국의 백신 경쟁은 개발 단계부터 치열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최초 백신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백신을 승인했다고 나선 나라는 러시아였죠. 러시아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 스푸트니크5라는 이름을 백신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승인하자마자 중국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자국산 백신 홍보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중국 시노팜 측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해 심각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들은 앞서 미국이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를 의식해 자국산 백신의 부작용이 제로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자국산 백신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백신 외교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22일 SCMP에 따르면 중국 제약회사들이 4억 회분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 계약을 맺은 나라는 중남미와 중동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로 알려졌죠. 특히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중국 시노팜 백신의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고 3상 임상시험에서 86%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바레인과 이집트 등도 중국의 백신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활발하게 수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자국 백신을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백신 외교 전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국제 무대에서 여러 차례 백신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WHO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밝힌 뒤 6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국산 백신 혜택을 약속했던 것이죠. 게다가 지난 9월 달에 열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화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백신 개발이 완료된 후 이를 세계 공공재로 사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리커창 총리까지 나서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국산 백신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가 직접 나서 백신 공급을 약속한 뒤 중국 백신 생산 업체들은 즉각적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시노팜과 시노백 등 제약업체를 포함해 정부기관 산하시설을 합쳐 최소 16억 회분에 달하는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죠. 결국 중국 제약업체들은 대량 생산 체계 아래 싼 가격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백신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게다가 싼 가격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산 백신을 특히 더 선호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시노팜과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이 일반적인 냉장고 온도와 비슷한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냉동 물류 체계가 자리 잡히지 못한 제3세계에서는 장점이 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보관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같은 보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백신 공급을 약속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10여 년 전부터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들여온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중점 지원 대상은 2000년대 초부터 브릭스 연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온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온 아프리카, 그리고 1대1로 사업의 핵심인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 외교가 1대1로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구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국가들의 백신을 공급해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백신 외교가 순전히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 공급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 언론은 수세에 몰리고 있는 미중 갈등 양상을 전환하기 위해 중국이 백신 외교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지역에서 백신 공급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중국이 백신 수출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 방역에 사실상 실패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자국산 백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이죠. 결국 미국이 상당 기간 자국에서 생산되는 백신 대부분을 미국인을 위해 써야 하는 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빈틈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백신 개발 이전부터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각종 의료 제품을 세계 각국에 보급하면서 코로나 외교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이 이렇게 백신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대국들이 백신 초기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백신 빈부격차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부유한 나라들이 내년 말까지 풀릴 코로나19 백신을 입도 선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은 정부가 백신 업체의 개발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초기 생산 물량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도상국은 구매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도 부자 나라 일부가 인구 대비 몇 배에 달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가난한 나라들은 내년 말까지도 백신 확보 물량이 최대 인구의 20%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자국 백신 수출 전략에는 개도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기적인 태도를 부각시키려는 전략까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국의 백신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캄보디아는 중국이 우선 공급을 약속하며 백신 수출에 공을 들여온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중국산 백신 수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21일 훈센 총리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1차 분량을 주문할 것이며 우리는 WHO가 승인한 백신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WHO는 세계 백신 연합 등과 함께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이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9개인데 이 중 중국산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캄보디아가 중국산 백신을 거부한 셈이죠. 심지어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백신 실험을 하는 장소도 아니다라며 중국산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앞서 시진핑 주석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우선 공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 시 주석의 약속을 거듭 반복한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브라질 역시 쉽사리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 백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호도가 70%가 넘는 미국과 영국산은 물론 60%인 러시아산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결과인데요. 중국산 백신 수입을 결정한 브라질 정부 역시 중국 보건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지 불투명하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달 초 페루에서조차 시노팜 백신을 맞은 임상시험 참가자가 다리마비를 겪고 시험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하지만 전 세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신 개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안전성과 효능, 저렴한 가격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백신 개발 과정을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시노팜과 시노백조차 임상시험 결과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해 보입니다.